하겠습니다. 자, 운동량 충격량 오늘 이제 문제풀 예고했던 대로 이쪽 파트 중요하다고 했죠? 이쪽 파트 중요한 파트고 내가 어디 중요해서 단원 2개 지금 오늘 하고 있는 거 운동량 충격량 하나랑 직권의 변화 두 개가 제일 메인이라고 했죠? 그래서 운동량 충격량 지난 시간에 이론 수업했고 오늘 이제 2시간 조금 넘게 이제 문제풀 좀 쫙 보여줄 테니까 얘들아 물리 특징 알잖아. 어차피 이제 이론 알아도 문제풀이가 좀 어렵다는 거죠. 문제풀이를 시끄러운 거야. 문제풀이를 잘 봐야 되죠. 어떻게 푸는지를 잘 보고 이제 기술을 좀 익혀야 문제를 풀 수 있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뭐 50분 정도는 이제 테스트 한번 볼 거고요. 내가 테스트를 자주 보진 않지만 이렇게 좀 중요한 단원 할 때는 한 번씩 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나온지를 알아야 추가 자료의 정도를 잡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일단 2시간 정도 좀 넘게 문제풀이 할 거니까 꼼꼼하게 좀 체크해가지고 문제 이번에 뭐 대중고에서 좀 문제 좀 어렵게 내겠다고 하셨다는데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내겠냐마는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갑자기 어려운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어떤 얘기지? 뭐 이론이라고 해봤자 여러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운동량은 어떻게 구한다는 거 여기 위에다가 쓸까 봐요. 운동량은 P는 MV로 구한다는 거. 이거 모르는 사람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충격량이라고 하는 거 I는 MP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똑같고, 그죠?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 그러니까 충돌 후의 운동량에서 충돌 전의 운동량을 빼주면 된다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 물론 하나 더 있죠? 운동량 보존. 운동량 보존이 뭡니까? 처음에 MA, VA, A의 충돌 전 운동량, 그리고 또 뭐 B가 있다면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두 물체의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같다. 뭐 이거죠. 굉장히 단순한 얘기인데. 이제 결국에 여기서 쓰는 건 이거밖에 없다 그랬어. 식이 그냥 이게 전부랬어. 이게 전부다. 이걸로 모든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문제 풀 때 뭐를 조심하라 했어 내가? 이 모든 개념을 풀 때 뭘 조심하랬습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방향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방향을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요것만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읽는 거 외에 쓰는 식 자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란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이제 뭐 적절하게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지. 근데 뭐 중간중간 뭐 가속도 개념이라든가 상대속도 개념이라든가 뭐 이런 개념, 힘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험 대비 때 했던 중력 파트에서 했던 그쪽 파트 정도의 개념만 충분히 있으면 충분히 된다 이거지. 그거는 이제 옛날에 배웠던 개념을 섞는 거고 이 파트에서 쓰는 개념은 이게 다다 이거지. 그죠? 이 파트는. 그러니까 보자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어. 선행을 안 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행을 한 친구들은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겠죠. 자, 1번에 뭐 이거 문제 긴데 문제를 볼 것도 없이 바로 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축구공이야 뭐야?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답니다. 일단 큰 틀은 이런 거야. 잘 들어야 돼 얘들아. 이번 시험 점수 잘 받아봐야죠. 잘 받아봐야지. 이제 A가 농구공을 밀었어, 그죠? 그럼 A가 농구공을 밀기 전에는 A는 정지 상태였을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운동량이 없었을 거라는 거지. 속도가 없으니까. 그러다가 밀어버리면 어때? 농구공이 이제 운동량이 생기지 않았겠어? 그죠? 그때의 농구공의 질량을 M이라고 잠깐 잡아보자고. 설명을 위해서. 속력을 V라고 잡아보자 이거지. 그러면 A는 농구공을 멈춰있던 농구공, 질량 M짜리 농구공을 멈춰있던 농구공을 속력을 V만큼 만들었으니까 A가 농구공의 운동량을 변화시켰지. 맞죠? 얼마큼? 0에서 MV가 된 거 아니겠어? 그래서 A는 농구공의 운동량을 이만큼 바꿨어요 이런 얘기겠지. 그렇지? 0에서 MV가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 마찬가지죠. 어차피 V로 오고 있던 농구공이었는데 여기 도착하면 질량은 M이지만 속력이 0이 돼버리죠. 그러면은 이 친구 B라는 친구가 바꾼 농구공의 운동량은 역시 또 MV이지 않을까? 맞습니까? 이상한 거 없나요? 이해되는 거지? 이해가 되긴 뭐가 되나? 방금 전에 방향을 저렇게 얘기해. 운동량의 크기 그러면 당연히 무리가 없죠. 근데 이건 뭐겠습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얘가 얘는
이렇게 바꾼 거죠. 그죠? 맞죠? 나중은 0인데 처음에 오른쪽이었으니까 빼기 해버리면 왼쪽 마이너스가 돼버리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랄까 너희 서술형 같은 거 할 때 방향 같은 거 이런 거 빼먹으면 분명히 감점이 되거나 틀리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죠? 아무튼 그렇구나. 그런데 어쨌든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건 충격량과 같다는 거 아닌가? 그죠? 충격량.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쨌든 이거나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은 거 아니야? 충격량의 크기. 그럼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다. 이건 크기니까 구호 잠깐 빼고 보겠습니다. 그럼 크기 I는 똑같은데 A라고 하는 친구는 문제에서 뭐라고 합니까? A가 준 힘은 FA, B가 준 힘은 FB라고 했는데 충돌 시간, 힘을 주는 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죠. 그런데 힘을 주는 시간이 TB가 더 크대요. 그러면 어차피 힘 곱하기 시간 할 건데, 그죠? B가 준 시간은 좀 크대요. A가 준 시간은 좀 짧답니다. 짧대. 근데 어차피 같은 크기의 충격량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힘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야, 맞죠? 그럼 B가 준 힘은 작아? B가 준 힘은? 그렇죠. B가 준 힘은 작아도 되겠네. 맞죠? 얘는 어때야 되고? A가 준 힘은 커야 되겠지. 왜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이렇게 개념 정리 확실히 해주면 되겠지. 물론 부호까지 붙여도 상관은 없죠? 그러면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그죠? 다 구별해주면 되는 건데 크기만 따지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볍게 골라볼까요? 몇 번 나옵니까? 뭔가 이렇게 오래 걸리라. 개념 정확히 정리해줬는데 몇 번? 뭐라고? 아니 1번에 몇 번이냐고. 5번 나옵니까? 5번? 그죠? 잘 나오시지? 자, 요게 좀 잘 잡아주시고 지금 이 정도 문제가 뭐냐? 통합과학 문제에서 운동량 파트를 아주 쉽게 냈을 때 기본적인 문제에 속하는 게 이 정도 문제다. 그래서 이 정도 문제니까 못 풀 건 없을 텐데, 그렇지? 근데 이걸 이제 서술형이나 뭘 나왔을 때 집요하게 하나하나 막 꼬치꼬치 캐물으면 실수할 수 있겠지?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는 거. 쉽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고 정확하게 잡아라. 중간고사 때 물리가 너무 쉽게 나와서 좀 탈인데 기말 때 그거보다 넓게 되지 않겠느냐. 그죠? 그리고 내 전기 파트까지 있잖아요. 아무튼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 뭐 딱히 볼 것도 없이 바로 또 역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 문제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질량이 M짜리 퍽이 있는데 그거를 뭐 쳤다 이거 아니겠어? 뭐 딱 보니까 치고 있잖아 얘가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그럼 이 퍽이라고 하는 친구는 하키 스틱으로부터 충격량을 받았겠지. 그럼 그게 뭐 얼마냐? 그럼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든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든 상황에 맞게끔 쓰면 된다 이거지. 근데 이 경우는 뭐 힘이랑 시간은 시간은 좋습니다만, 그죠? 힘이 없잖아 힘. 그러면 뭐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면 이게 지금 충돌 전이잖아요. 충돌 전. 이건 충돌 후잖아. 치기 전과 후.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버리면 된다 이거지. 그럼 그게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여기 V2라고 나와. 잘 안 보이네요. V2라고 나와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V1이라고 나와있으니까 아하 부호 조심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델타 P를 얼마라고 할 것이냐. 나중 운동량 질량 M이라고 했으니까 나중 거 MV2에서 빼기 처음 거 MV1 이렇게 빼줘야겠지. 둘째. 그런데 이게 보면 뭐가 돼? 이게 뭐 충격량 FT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 근데 문제에서 T를 그래프에 나와 있네요. T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친절하게도 델타 T라고 표시를 해주고 있네. 그죠? 걸린 시간 델타 T. 근데 먼저 뭘 물어보고 있어? F가 얼마냐? 뭐였죠? 따라서 F. 그냥 T로 나눠주면 되겠네. 델타 T 분의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이고 M 그대로 묶어주면 될 것이고 V1 플러스 V2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겠네요. 그지? 그래서 자연스럽게 1번이 나온다는 거 아우 쉽다. 그냥 이렇게 그대로 그냥 풀어주면 되더라. 우리 학원에 우리밖에 없냐? 혹시 오다 누구 못 봤냐? 아침 9시부터 이러고 있는데 옆반에 있거든요. 여자친구? 여자긴 한데. 누군지 모르나? 오! 꺼비! 이렇게 오빠. 꺼비? 꺼비 아까 체크했나? 하여튼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딱 보니까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밥 먹고 한다고 그러지? 밥 먹고 차 한잔 하면서 보는 건가? 뭐라고?
서울시민이 왜 안 오지? 서울시민이 안 오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네.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질량이 큰 물체 A와 B가 같은 속력 반대 방향. 충돌 과정에서 얘들아 충돌 과정에서 두 물체가 꽝 하고 충돌할 때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어떻죠? 이거 무조건 크기 같아야 된다 그랬지? 근데 다만 이제 방향만 이건 오른쪽 이거는 왼쪽 무조건 크기 똑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 똑같아? 무슨 법칙 때문에? 자, 알겠습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 때문에 예외 없이 네가 밀면 나도 같은 크기의 힘으로 민다. 다만 방향만 반대다.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질량 크든 작든 상관없는 거야. 그냥 무조건 똑같다고 그냥 무조건.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뭐 힘이 누가 큰지 이딴 말 나오면 그냥 X예요. 그냥 무조건 있어요. 충돌 전의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죠. A의 질량이 좀 더 크다고 그랬죠. 뭐 이거 좀 크게 이거 좀 작게 이렇게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M 곱하기 어떤 속도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A는 이렇게 M 곱하기 속도 변화, B도 물론 M 곱하기 속도 변화인데 조그맣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여기 속도 변화를 곱할 거 아니야? 속도 변화를 곱하면 그게 뭐야? 질량에다 속도 변화를 곱하면 그게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MV2 마이너스 MV1 나중에서 처음 걸 뺀다. 그럼 그 M으로 묶어버리면 이게 V2 마이너스 V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묶으면 M 델타 V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질량에다가 속도 변화만 곱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근데 그게 곧 뭐가 되고 충격량이 되는 거고 그게 힘 곱하기 시간이 되는 거라.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라니까 이거. 계속 똑같은 얘기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 델타 V를 각각 곱하면 충격량이 될 텐데 얘들아 동물체가 충돌할 때 힘은 무조건 똑같다고 그랬고 충돌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까 이거? 없잖아. 그죠? 둘이 손뼉을 치는데 어떻게 접촉 시간이 다를 수가 없잖아 이게. 무조건 충돌 시간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충돌 시간 무조건 똑같다. 힘도 무조건 똑같다. 그럼 여기다 델타 V 여기다 델타 V 곱했을 때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충격량도 똑같이 주고받는다는 얘기지.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작용하는 힘 무조건 똑같고 충돌 시간 무조건 똑같기 때문에 충격력도 무조건 똑같다. 그죠? 방향만 반대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델타 V는 얘 좀 작게 들어가고 얘 좀 크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맞죠? 그래서 간단하게 해결되겠네요. 니은 충돌 전의 속도 변화량은 B가 A보다 크다. 띵동댕 이렇게 하면 되겠지. 개념적으로만 잘 보시면 돼요. 자, 디귿 충돌 전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그냥 뭐야 이거 곱한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 곱한 거? 아니 충격량인데? 그럼 똑같아야 되는데 그죠?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 자, 이런 식의 문제 올 때 통합과학에서 쉽게 나오는 패턴이죠. 쉬운 문제 패턴 절대로 틀리면 안 되죠. 4번 미션으로 한번 가볼까요? 4번 미션 플레이 미션. 러지 왜 그래? 너 헤어스타일 좀 달라졌다? 왜 잘랐어요? 오 러지들도 털을 자르는구나. 아 행복하다. 어디서 잘라 러지들? 땅속에서 자르는 거야. 털이 너무 자랐어. 안 잘라. 너 무슨 방탄조끼 같은 걸 입고 있는 느낌이죠? 방탄소년단. 4번 가볍게 풀으라고 지금 한 거야. 가볍게 하는 거라고. 아슬아슬하게 글자가 나왔구나. 4번에 몇 번? 4번에 몇 번? 3번 나오죠. 3번. 뭐 질문할 거 있으면 다 질문하면 됩니다. 뭐 쉬는 시간에 하건 개인톡으로 하건 해주면 됩니다. 아무튼간 다시 5번으로 가보죠. 같은 높이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어쩌고 직전 속력 물어보고 충격력 물어보고 평균 힘의 크기 물어보고 근데 문제에서 무엇이 똑같다고 알려줬냐면 접촉한 시간은 같다. 아 접촉한 시간? 얘가 충돌 시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충돌 시간 t가 똑같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많이 했잖아 이거 그죠? 자유 낙하하는 물체인데 높이 똑같고
그죠? 뭐 질량과 상관도 없지만 얘는 질량이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질량이 똑같나 보다. 질량과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바닥에 도착할 때 충돌하기 직전 속력은 높이에만 의존하는 거잖아. 루트 2gh 맞나? 루트 2gh.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속도 V랑 이 속도 V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자연학과. 이거 똑같은 거고. 다만 튀어오를 때 속력이 당연히 걔보다 얘가 좀 작았나 봐. 그죠? 왼쪽이 더 빨랐으니까 더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어, 높게? 그래서 튀어나갈 때 속력 V'은 저기 왼쪽이 좀 더 크고 오른쪽이 좀 작았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네. 그럼 충돌 직전 속력 똑같고 질량이 똑같으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얘들아 틀리면 안 돼. 질량이 똑같다는 조건은 왜 필요한 거냐면 얘가 바닥에 도착할 때 충돌 직전의 속력 이거랑은 상관이 없는데, 그죠? 그 다음에 튀어 올라오는 이 속도도 마찬가지죠? 이 높이에 의해서 그대로 이제 정해지겠지. 필름을 거꾸로 돌리면 여기서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속도도 또 이 높이에 의해서 루트 2gh 프라임 이렇게 잡으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질량이 필요한 이유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비교할 때 필요해지지. 맞죠? 그러니까 높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 이걸 너 h라 해. 여기서 튀어 올라갈 때 높이를 h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결국에 속도 변화량 델타 v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루트 2g h 프라임 마이너스 루트 2g h 이게 속도 변화량이잖아. 맞죠? 뭐 그렇구나. 그런데 이 루트 2g h 이건 뭐죠? 나중 속도. 이건 처음 속도지. 뭐 좀 허전한 거 없나? 허전한 거 없냐고? 저 둘의 방향이 같아? 아니 반대잖아, 반대. 맞죠? 그럼 둘 중에 하나 플러스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잡았어야지. 우리는 이거 나중 거 그냥 에이 너 마이너스 해 인마. 그래? 너 플러스라고 할게. 내 맘대로 하는 거야, 내 맘대로. 문제에서 조건을 줬으면 그거대로 따라가고. 그러면 여기가 뭘로 바뀐다는 거? 이렇게 바뀐다는 거 알아야 된다고 이거. 계속 놓치면 안 된다니까 이거. 그렇구나. 속도 변화량은 저거구나. 방향을 항상 절대 방향을 까먹으면 안 되는구나. 아무튼 그래서 속도 변화량, 뭐 나중 속도, 처음 속도의 비율, 뭐 이런 것들은 결국 여기 들어있는 H'이나 H에 의해서 결정 끝! 상황 끝! 이렇게 된다고. 그런데 이 델타 V에다가 M을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M을 곱해버리면 뭐가 된다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충격량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질량 조건이 필요해지는 거죠. 왜냐면 질량이 1대 2인지 1대 3인지 1대 1인지 따라 달라질 거 아니야. 이게 똑같더라도 얘가 앞에 달라질 거 아니냐. 뭐 2배, 3배 막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나 충격량 구할 때는 질량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단순히 속도 변화량만 물었다면 필요가 없다 이거지. 됐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으시라고. 정확하게. 아무튼 그래서 기억. 지면의 충돌한 직전 속력은 똑같다 하면 되겠죠. 니는 지면으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이게 오는 질량이 어떠니까? 이게 오는 질량이 같으니까. 그럼 단순히 뭐만 비교하면 돼? 올라간 높이에 의한, 그죠? 충돌 후 속도만 비교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니은 맞는 모의가 되고, 그러니까 지면으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보다, 충돌 시간 뭐라 그랬어 얘가? 똑같다고 알려줬죠? 근데 충격량이 누가 커 지금? 왼쪽이 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힘도 큰 거지, 그죠? 힘 곱하기 시간 한 건데 힘이 크네. 시간 똑같은데 힘이 크니까. 와, 6번 무슨 그래프 나왔습니까? 무슨 그래프? 위치, 시간 그래프가 나왔네요. 위치, 시간 그래프 나왔다는 건 무슨 뜻? 뭐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 그렇죠. 속도를 알아낼 수 있다는 뜻. 어디서 중심의 한기가 나는 것 같아. 초딩은 물론 더 무섭죠. 하지마. 하지마. 소리가. 질문이 나왔습니까? 아니 그 충전량이 왜 더 크게 받는 거예요? 누가? A가? A랑 B 중에. A가 더 크죠? 근데 왜 크게 받는 거예요? 충돌 직전 속력은 똑같은데 충돌 직후 속력이 더 빠르잖아. 근데 그게 왜 빠른 거예요? 더 높이 올라갔잖아요. 아니 근데 그 지면 이유가 맞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고? 공의 재질. 아, 차르기냐 농구공이냐에 따라 다르겠지. 아, 볼링공이냐 바람 빠진 축구공이냐. 버러지도 이렇게 떨어뜨리면 별로 많이 안 튀어오를 걸?
그쵸. 떨어지면 그냥 먹 쓰게 되는 거 아니야? 땅. 버러지들은 밟아야 꽁트를 튀잖아. 떨어뜨리면 많이 밟혔어. 이건 많이 나온. 기울기. 위치 시간 그래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가 된다. 아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속도라고 그랬다. 제발 플리즈. 오 마이 갓. 제발 방향 좀 까먹지 마. 도대체 이 방향이란 말을 몇 번 해야 되나? 이렇게 물리 시간에 방향 뒤지게 하면 일상생활에서도 방향이 자꾸 떠오른다니까. 아닌가? A 딱 보겠습니다. A 자 그래프 기울기 구하려고 하고 있죠. 기울기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 봤더니 기울기가 얼마인 거 봤더니 여기 이렇게 보면 6입니다. 이거 눈금 참 고약하게 해놨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6분의 9니까 이건 플러스 1이라는 충돌전 A의 속력 그죠? 충돌 후 A의 속력 딱 봤더니 이게 지금 4만큼 갈 때 여기 2만큼 갔으니까 플러스 0.5 이렇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숫자가 뭐다? 기울기이자 그죠? 충돌 전후 물체의 속력이다. B도 마찬가지죠. 그래프도 그대로 분석해주면 되는 거죠. 분석해줬더니 6만큼 갈 때 3만큼 값이었으니까 맞죠? 마이너스 0.5죠? 6에서 3이잖아 그죠? 마이너스 0.5 내가 지금 마이너스라고 쓰고 있는 걸 주목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처음에 A와 B는 운동 방향이 반대였구나 그죠? A는 플러스 오른쪽이라면 B는 왼쪽이었구나 이런 뜻이야. 마주보고 왔었구나 라는 얘기지. 마주보고 향해서 왔었다가 와 이렇게 되는 거 딱 보니까 이게 4에서 4만큼인가요? 플러스 1이 됐다 이런 상황이네요. 맞죠? 여기서 8, 2, 4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뭐 질량 알려줬네 이거. 아무것도 안 알려줬군요. 질량을 알아내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A의 질량은 뭐라고 할까? MA, B는 MB 이렇게 잡아야 돼. 질량을 안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MA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써줄 거야. 이게 지금 A의 충돌 전 운동량 맞죠? 너무 단순한 건데 이제 여러분들 초짜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친절하게 일단 한번 가야지. B의 충돌 전 운동량은 B의 질량 모르겠고 곱하기 마이너스 0.5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뭡니까? 여기 위는 운동량 보존 법칙 중에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되겠지. 그죠? 그럼 이거는 충돌 후 운동량의 합과 그대로 같아져야 된다는 게 운동량 보존이라는 얘기지. 충돌 후 그대로 또 써주면 되겠지. 또 그대로 MA 곱하기 충돌 후에 여기 0.5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플러스라고 써주고 웬만하면 웬만하면 좀 써줘. 방향에 대한 그죠? 강박을 좀 만들어줘야 돼. 그다음에 또 그대로 이거 그냥 노가다 아닙니까? 그냥 써주면 되는 거죠. 곱하기 플러스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뭐, 그지? 그럼 그대로 정리만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MA 여기 있고 여기는 0.5니까 이항하면은 0.5 MA가 남을 것이고 이것은 했더니 B는 0.5 여기 1인데 이항하니까 1.5 MB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MA 대 MB는 몇 대면? 3대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구나. 그죠? 운동량 보존 법칙의 정석이죠. 정석. 그지? 저렇게 쓴다. 이렇게 쓰면 된다. 역시 방향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기억 이것이 정답이 되고요. 니은 좀 봐. 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죠? 니은 맞아 틀려? 받는 힘의 크기 무조건 같다고 했잖아. 무조건요. 볼 것도 없다 그랬잖아. 충돌은 언제 일어났어요? 당연히 6초인 순간 충돌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애들이 달라졌잖아. 그지? 이 정도야. 그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비슷한 문제를 한번 스스로 해결해 보는 시간 7번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7번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보세요. A는 얘들아 가자고. A는 처음에 지금 기울기 살펴보니까 어때? 충돌 전 속력? B도 충돌 전 기울기로 충돌 전 속력을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딱 보니까 T분의 ES라고 쓰면 되겠지만 문자가 귀찮잖아. 너 플러스 2V라고 할게. 무슨 뜻? T분의 S를 V라고 할게. 귀찮아. 너 다 쓰기가 귀찮다 이거지. 그럼 B는 뭐야? 너는 그럼 T분의 S인데 마이너스 그럼 넌 충돌 전에 마이너스 V였네?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그럼 속력이 2대 1이었구나. 충돌 전에 속력이 2대 1이었구나. 그랬는데 B의 운동량이 마이너스 P에서
2P가 됐다고 그랬고 A는 4P에서 P가 됐다고 했네. 그러면 뭐 간단한 거잖아. 아니 너는 A는 왜 운동량이 4P가 됐냐? B 너는 왜 마이너스 P가 됐냐를 봤더니 A의 질량에다가 그죠? 곱하기 속력이 얼마라고? 2V라고 그죠? 얘는 B의 질량에다가 속력이 얼마? 마이너스 P. 지금 충돌 전 상황 얘기하는 거야. 충돌 전에 운동량이 4P와 마이너스 P라고 그래프에서 보여주고 있잖아. 그대로 했더니 이상하다. 그럼 우리 MA 대 MB가 몇 대 몇이라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어? 예? 2대 1이지 않습니까? 그죠? 2대 1이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아, 간단하게 처리되는구나. 그래서 질량은 A가 B의 두 배다. 기억에 맞는 설명. 충돌 전과 후에 변화된 속도의 크기. 충돌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디귿은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그죠? 디귿은 뭘 구하고 하는 게 아니지? 그냥 무조건 같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근데 니은은 뭐 물론 예상이 되죠? 속도의 크기. 변화된 속도의 크기. 뭘 말하는 걸까? 변화된 속도의 크기. 변화된 속도요? 아까 했던 얘기 같은데 델타 V 이걸 물어봐? 근데 거기다 질량을 곱하면 뭐가 되고요? 델타 P가 될 것이고 그죠? 그렇지? 그럼 이건 또 뭐 충격량인데 와 그럼 똑같다 이러면 안 되죠. 이걸 물어보면 똑같다고 하면 되는 건데 그죠? 변화된 속도만 쏙 골라서 물어봤잖아. 근데 질량이 몇 대면 2대 1이라고 방금 구했잖아. 그죠? 2대 1이라고 구했어. 그럼 속도 변화라고 하면 몇 대 몇이 돼야 같은 값이 나와? 1대 2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같은 충격량을 주고받는 게 나오지. 무조건 같은 충격량이라니까.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4번 되겠습니다. 자, 8번은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녹화 눌렀니? 네. 아, 이 녹화하는 것도 일이요. 조이안 같은 애들이 자꾸 결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조이안이 영상을 봐야 되거든. 몸이 아파서 보지도 못하겠구나. 어떡하냐. 몸이 아픈데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아픈 몸을 이끌고 노래도 하고 PC방도 댕기느라고. 이름 자체가 즐겁잖아. 조이. 그런 거예요. 조이안. 안조이. 참 재밌는 친구야. 상대 속도 개념 잠깐만 찍고 갈까요? 얘들아 우리 알고 뭐 너네가 알겠지만 얘가 3m/s로 와. 그런데 반대쪽에서 이렇게 가지고 1m/s로 다가와. A가 B를 딱 봤어. A가 B를 딱 봤어. A가 B를 봤을 때 B가 몇 m/s로 다가오는 걸로 보일까? 4로 다가오는 걸로 보이지 않겠어? A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상대 속도라고 하는 거란 말이지. 상대 속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아무튼 상대 속도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 이렇게 표시하거든. A가 본 B의 상대 속도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에 A가 본 B의 상대 속도는 얼마예요? 그럼 얼마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4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 어떻게 하냐면 상대방의 속도에서 내 속도를 빼주면 됩니다. 이거는 A가 본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라서 그렇고 만약에 B에 대한 A의 상대 속도 그러면 이거 바꾸고 위치 그죠? 바꾸고 얘도 위치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이제 속도니까 역시 이 친구도 방향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돼? B의 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1에서 빼기 A의 속도는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4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A에서 B를 보면 왼쪽으로 4m/s로 다가오는 걸로 보여요. 이런 뜻이. 됐지? 자, 요건 이제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자 뭐 우리 예전에 할 때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근데 이제 통합과학에서는 상대 속도 개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진 않아. 그런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죠? 어려운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잠깐 한 문제만 짚고 가자는 거죠. 지금 이게 그래프가 특이한 그래프야.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둘 사이가 얼마나 빨리 좁아지는지, 얼마나 빨리 멀어지는지 상대 속도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기울기, 거리와 시간이니까 기울기는 어쨌든 속력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그 기울기 얼마? 마이너스 3m/s라고 나와. 이게 무슨 뜻? 맞나? 맞죠? 이게 무슨 뜻이야? A와 B 사이가 그죠? 3m/s로 가까워지는 걸로 보인다. 그런데 A가 4네? 그럼 B는 자연스럽게 얼마였다는 뜻이야? B는 오른쪽으로 1m/s였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B의 처음 속도도 바로 구할 수 있게 해준다. 그 다음에 이렇게 충돌 후죠. 충돌 후에 이렇게 지금 멀어지고 있어.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3분의 3이야. 그럼 얼마?
플러스 1m/s로 보인다는 얘기잖아. 근데 얘들아 충돌 후에 A랑 B가 1m/s로 멀어지는 상황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 맞죠? 뭔 말인지 알아? A가 0이고 B가 플러스 1이야. 1을 말이 되잖아. 그죠? 물론 억지지만 A가 마이너스 1이야. 속력이. 근데 B가 0이야. 그래도 플러스 1로 멀어지지 않아. 얘가 2고 얘가 2여도 되고 2고 3여도 되잖아. 계속 상황 계속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너 모르겠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운동량 보존 내가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냥 식을 믿고 운동량 보존에 그대로 넣어라. 그냥 그대로 넣어라. 질량만 알려준 거 있나? 있다. 1과 3 어우 친절하다.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봅시다. 충돌 전에 A는 1 곱하기 플러스 4였어.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충돌 전의 운동량. 그 다음에 충돌 전에 B의 운동량인데 B는 3kg짜리고 곱하기 속력 우리가 다행히도 알아냈네. 이렇게 되네. 이게 바로 충돌 전 운동량의 합이 되는 거야. 자, 요거 이제 앞으로 잘 안 할 겁니다. 너무 디테일하죠. 지금 요거 2번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충돌 후에 운동량의 합을 할 거야. 그런데 A와 B 둘 중에 무슨 누구의 속도를 알아 몰라 지금. 모른다는 게 문제지. 그래서 일단 어쩔 수가 없어. A의 질량은 1짜리니까 곱하기 충돌 후에 A의 속력을 VA라 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더하기 충돌 후에 B의 질량 3에다가 충돌 후에 B의 속력 VB라 해야지 어떡하겠어. 선생님 이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는데 이게 막 써도 되는 겁니까? 써도 된다 그랬잖아. 그죠? 미지수로 그냥 쓰면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x를 구했더니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네 이런 경우 있잖아. 근데 처음에 마이너스인지 몰랐을 수도 있잖아. 상관없이 그냥 식을 풀면 된다고 그랬어. 풀면 알아서 나오게 되어 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렇게 식을 놓고 풀려고 하니까 식이 하나밖에 없는데 미지수가 2개니까 답이 나올 리가 있나? 그죠? 그래서 이 VB를 뭘로 바꿔주고 싶다고는 VA에다가 얼마? VA에다가 얼마 더해준 거? 됩니까? 요 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둬야 됩니다. 상대방 하나의 속력을 얘랑 같은 미지수로 묶어낼 수 있다. 왜냐면 A와 B의 속력 차이가 1이라는 건 확실하니까. 그죠? 1, 2고 2, 3이고 3, 4인지 뭔진 몰라도 아무튼 쟤에다 1 더하면 되는 거지. 요 개념.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4, 3 더하니까 7입니다. 그죠? 7은 VA, 여기 3VA니까 4VA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3 이렇게 되나요? 그죠? 아, 따라서 무슨 말? 충돌 후에 VA는 1m/s. 근데 부호가 플러스네? 그럼 A는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갔다는 얘기네. 되지. 그럼 이제 VB 까먹지 마시고 VB는 얼마? 플러스 2m/s였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 되죠? 아, 아까 식을 믿고 그대로 맡겨주면 알아서 얘가 답을 알려준다.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어때? 괜찮습니까? 9번 한번 그럼 또 한번 풀어볼까요? 이제 9번 한번. 9번은 뭐 그냥 풀면 되는 문제. 아, 이거 조건이 하나 빠졌어요. 9번. 얘는 벽으로 들어갈 때 속력이 V고 나올 때 띵 하고 나올 때도 같은 속력으로 나온다. 이 조건으로 들어가면 들어갈 때 속력과 나올 때 속력이 같다. 그러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면적이 의미하는 게 뭔지만 알면, 그죠?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뭐더라? 그래프 아래쪽 면적이 뭐더라? 면적이 10이라고 알려줬네요. 얘들아 면적이 뭐지? FT 그래프에서? 충격량이라고 하죠. 아,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충격량이자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겠죠. 물론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겠지. 잘들 되고 있나요? 잘들 되고 있나? 비가 이제 안 오나? 비 좀 넣어라. 6월달인가 7월달에 한 달 내내 비 온대. 네? 들었어? 이게 말이 하루 빼고 한 달 내내 비가 올 걸로 지금 예보되고 있대. 물론 불화청에서 한 얘기니까 잘 모르지.
근데 지금 이게 되게 지구 날씨가 계속 이상해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왜 우리 지금 며칠 동안 3일 동안 계속 비 왔잖아. 이것도 되게 특이한 현상이래. 근데 올해 장마 장난 아닐 거라는데 한 달 내내 비 올 거야. 근데 문제는 비가 많이 오면 동부간선 도로가 넘치면서 도로가 통제되거든. 중랑천? 나 거기로 출퇴근해야 되는데 그거 막히면 서울 시내를 뚫고 들어거든. 그럼 나 지금 출근 시간이 출퇴근이 1시간씩이거든. 왕복 2시간. 근데 그렇게 내 옛날에 한번 해봤어 그거 막. 강변북로에서 출근하려고 비 많이 오네. 근데 뉴스에서 막 어디가 통제되고 설마 강변북로에서 이제 동부간선을 타고 이제 쭉 올라와야 되잖아요. 여기를. 근데 여기 올라오면 거기 입구를 막아버렸어. 아니 미리 말을 해줘야지 저기 앞에서. 근데 거기 앞에 입구를 딱 막아놨어. 이렇게 경찰차가 이렇게 돌아가래. 어디로 가라고? 내비를 찍었지. 일단 내비를 찍고 아니 나 다른 길은 모르니까. 근데 내비는 계속 뭐라 그래. 돌아서 우리 가라고 하지. 얘는 이제 얘 모르니까 통제된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한참을 벗어나서 어디였지? 무슨 동? 고대도 지나왔지. 고대 지나서 안암 거기 전에 그 전에 무슨 동이 있는데 거기 되게 허름한 동네 있던데. 한 60년대 같은 느낌의 풍경이 있던데. 3시간 걸렸잖아. 차 막히고 신호등 걸리고. 큰일 났지. 한 달 내내 비 오면 나 그때 그냥 학원에서 잘라고. 집에 갈 때 3시간, 올 때 3시간이면 6시간을 어떻게 차 속에. 얘들 11좀 써봤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면적이 충격량이라고 했으니까 20도 그대로 갖다 썼어. 그래서 10 해가지고 와 이렇게 선생님 저 또 깜빡했어요. 이건 그죠? 이거 마이너스 V 빼기 그죠? 처음은 오른쪽 뒤에 되죠? 그래서 부호를 했더니 이렇게 마이너스 4V 이렇게 나왔어. 근데 왼쪽은 양수인데 오른쪽은 음수네? 뭔가 좀 이상하죠? 뭐를 빼먹었을까? 방향. 무슨 방향? 에이 쌤 이런 건 그냥 대충 그냥 없다 생각하고 가면 그럼 V가 마이너스 2.5인 거지 뭐. 이상한 거 없나? 무슨 말인지 알아? 처음에 제가 벽을 향해서 올 때 우리 그 속도를 V로 잡은 거 아닙니까? 계산했더니 V가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뭔 소리야 이게? 오른쪽으로 와서 플러스를 잡았는데 누구도 방향이 있어 얘들아. 누구도 방향이 있냐고. 누구도 방향이 있냐고. 누구? 충격량 방향이 있는 거라니까. 힘의 방향이 충격량의 방향이라니까. 근데 얘가 면적이니까 그냥 면적이니까 10이라고 알려준 거잖아. 근데 우린 그걸 충격량이라고 이해한다네. 그럼 어디다가 마이너스를 붙였어야 된다고? 여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고 이거.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이게. 충격량에 부호가 있는 거 절대 까먹지 마라 이거. 충격량도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 충격량의 방향이 있다. 그래서 충돌전의 속력은 이제 정상적으로 플러스 2.5m/s였구나 라고 계산이 되더라. 그치? 기억은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최대로 압축됐을 때 힘이 제일 컸겠죠. 기억 맞고 시각 이치에서의 속력은 V다. 저 조건이 빠지면서 문제를 이상하게 된답니다. 디귿 때문에 지금 좀 풀어준 거야. 그래서 디귿은 2.5m/s다 라고 바꿔줘야 된다. 저 충격량 방향 안 넣어서 틀리는 애들 수두룩 할 겁니다. 시험이니까 봐보세요. 나중에. 운동량 뭐 속도까지 어떻게 넣거든. 근데 충격량 방향 빼먹는다 이제. 충격량도 방향이 있어. 꼭 넣어야 돼.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았는지가 충격량의 방향이라고. 아무튼 10번. 수평면의 일직선상에서 운동하는 질량이 2kg의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내는 것이다. 와 이거 수업 시간에 했던 거지, 그죠?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 나오면 뭘 했더라? 뭘 알아낼 수 있었더라? 운동량과 시간 그래프는 뭘 알아내게 해주지? 좋습니다.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를 구하면 그게 알짜 힘이 됐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고 알짜 힘 F. 힘 방향이 있지 얘들아? 힘 방향이 있지?
얘도 방향이 있겠네. 뭐 그렇구나. 그럼 뭐 이제 가볍게 또 구해주는 거죠. 여기서 너는 플러스 2N의 힘이 작용했구나. 플러스 2N. 가볍게. 근데 여기 10초 때까지 2초부터 10초 때까지는 직선으로 쭉 뻗어있네. 기울기가 똑같다는 뜻. 그럼 힘도 일정했다는 뜻이지. 힘도 일정했으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8이네. 마이너스 1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했다. 일정한지는 어떻게 합니까? 기울기가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그럼 여기 나름대로 일정하고 여기 나름대로 일정한 거네. 그죠?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커트해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했을 거야. 얘들아 갑자기 등가속도는 왜 나왔어? 뭐가 일정하니까? 뭐가 일정하니까? 물체에 작용한 힘이 일정한 F는 MA 가속도가 일정해야지. 그 다음에 4초에서 10초 때까지도 또 나름의 등가속도 운동을 했겠군. 질량이 2kg짜리라고 알려줬습니다. 질량이 2kg짜리인데 그죠? 잘 좀 배우고 가세요. 오늘 잘 들어서 이쪽 파트 문제만 잘 풀어도 그지? 직권의 변화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전기 있다든지. 아무튼 2kg짜리인데 힘이 2N이야. 가속도 얼마하게? 넌 가속도가 플러스 1m/s 제곱이겠구나. 그죠?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하게? 마이너스 0.5m/s 제곱이구나로 일정하다 이거죠. 됐지? F는 MA 쓴 거야 지금. F는 MA 쓴 거라고. 그래서 가속도가 플러스 1 마이너스 0.5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 분필이 좀 괜찮은 것 같긴 하다. 학고로 처음 써봤는데. 이게 뭐 일본 거다 어쩌다 말이 많아가지고. 일본 건데. 우리나라에서 인수했다고? 이게 되게 비싸잖아. 네. 비싸고 이 케이스도 비싸대. 케이스 하나가 8,000원이래. 되게 좋아. 분필도 저런 일반 분필보다 3배. 근데 좀 더 빨리 닳고. 근데 잘 써지고 뭐 그렇다고 잘 지워지고. 나 이거 선생님들이 많이 쓸 때마다 뭐 굳이 저런 걸 써야 되나 그랬는데 오늘 처음 써보는 건데 괜찮은데 이거 써야 되나? 시인성도 괜찮은 것 같아. 좀 잘 보이는 것 같아. 좀 진하게 좀 줄게. 그렇게 갖다 놓고 쓰는. 근데 난 이런 걸 사는 스타일은 아니거든. 주워 써. 아니 학원어가 뭔지는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업하다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거든. 근데 며칠 동안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야. 고장났나? 내가 피통 이렇게 놀았지. 또 언젠가 또 응? 2개네. 얼마 전에 또 응? 3개잖아. 나는 분필 4개 쓰니까 하나만 더 있으면 되겠는데. 근데 문제는 분필이 없었거든. 그래서 이거 쓰는 선생님들이 박스 막 모아놓고 쓰거든. 이렇게 주문해. 응? 하고 이렇게 봤더니 사람들이 막 쌓아놓고 쓰고 있더라고. 하나 뺀다고 뭐. 아니야 이게 비싸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렇다고 가운데 걸 보면 너무 티가 나잖아. 그렇다고 저 안쪽 껍질 안쪽 걸 몰래 빼는 것도 너무 쪽팔리고. 좋다. 과감하게 가. 그냥 다 하나씩 가. 근데 이 뒤에 누르면 얘 샤프처럼 이걸 누르면 딸깍하면 이게 밑으로 나오더라고. 라고 되어 있더라고. 쉬는 시간에 아까 검색을 해봤거든. 학원어 뭐 케이스. 그래서 8,000원인지 아는 거야. 딸깍 누르고 나온다길래 무슨 생각하냐? 딸깍 누를 때마다 이렇게 찔끔찔끔 나온다 생각을 하잖아. 아니냐? 나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서 딸깍 누를 때 이거 뿅 날라오더라고. 로켓 분리하듯이. 그래서 이게 지금 비싸다며. 어쨌든 난 잘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기 좀 딸깍 누르다가 한 깨먹었어 여기. 그래서 흰색 대필 왜 흰색? 흰색이 제일 싸네.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다시 아까 또 갔지. 아니, 하나 더 빼면 티가 나겠구나. 이씨 모르겠다. 나 지금 이거 하나를 더 찾아보려고. 4개를 완성해서 분필도 몰래 하나씩 이제 돌아가면서 내일은 박근영 쌤 거 뺏어 쓰고 모레는 저 이승엽 쌤 거 좀 뺏어 쓰고 이동원 쌤 써. 광농 쌤은 이걸 안 써요. 광농 쌤 짠돌이야. 광농은 짠돌이고 이동원, 이승엽, 박근영 이거 쓰는 거 같아. 괜찮네요. 근데 궁금한 게 말이야. 중간에 손에 묻지 말라고 테이핑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수영 테이핑. 이걸 쓰다가 그 부위가 되면 어떻게 돼? 그냥 코팅이 그대로 벗겨지면서. 저절로 벗겨져? 쓰면서 이게 갈려.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야?
써봤어. 쓸 일이 있어? 아, 학교 갖다 놓고 썼는데. 칠판에 항상 발걸. 두꺼비가 아주 귀족 두꺼비였는데. 안 해봤어 이거. 근데 속도가 완전 여기잖아.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죠? 이거 VT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 그럼 2초일 때 전체 속력 얼마게? 2초일 때 속력 얼마게? 2초일 때 속력 얼마냐고? 처음에 정지에서 출발하잖아. 가속도 저기 1이라고 구하지 않았어? 그럼 2초이면 속도가 이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이겠지 뭐. 왜? 0.5라는 가속도로 8초 동안 가속됐으니까 4만큼 속도가 변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이게 이만큼 달라졌다 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 여기 써 있어요. 운동량이 4랑 마이너스 4라고 써 있지.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 이것도 중요한 거야. 질량 알려줬잖아. 그럼 속도가 2랑 마이너스 2지 뭐야, 그죠? 맞지? 그래서 속도를 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 면적을 구해봤더니 여기는 플러스 6이죠. 그치? 여기는 면적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아래쪽 면적은 마이너스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친구는 무슨 뭐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오른쪽으로 몇 미터? 6미터 가더니 갑자기 반대로 얼마? 4미터를 왔다.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디귿이 맞게 된다. 그래서 디귿이 맞다. 2미터 떨어져 있는 게 맞다. 1번도 맞다. 니은 틀렸다. 0에서 2초 때까지 받은 충격량, 2에서 6초 때까지 받은 충격량. 얘들아, 운동량 시간 그래프에서 충격량 어떻게 구하는지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충격량이 곧 뭐라고?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Y축이 운동량이란 말이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 경우에는 그냥 델타 Y지 뭐야. 그죠? Y가 운동량이니까. 그래서 여기 이만큼 4만큼 변했어요. 또 2에서 6초 때까지. 에? 또 4만큼 변했어요. 이거잖아, 그지? 그대로 그냥 Y축 읽어주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니은 같다 라고 바꿔야 된다. 같다. 자, 우리 한 문제만 더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11번 미션 투입. 가겠습니다. 자, 문제 푼 사람들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처음에 얘 정지 상태였어. 근데 질량을 몰라. 그래서 MB로 잡아야 될 것 같아. 정지였습니다. MC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잘 봐, 잘 봐. 이 그래프가 뭐래? 문제에서 뭐래 이거? 이게 뭐래? B와 A 사이의 거리니까 B가 A를 봤을 때의 속력을 말하는 거겠지. 그 다음에 점선은 B와 C. 그런데 딱 보니까 처음에 0에서 1초 때까지 A와 B가 2m/s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기울기 2m/s 가까워진다. 근데 얘 멈춰있는데 어떻게 2m/s 가까워지냐? 얘가 2m/s였나 보지.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황이 연출되고 B하고 C는 둘 다 정지에 있었으니까 잘 들으세요. 이런 문제 충분히 가능합니다. B와 C는 둘 다 정지에 있으니까 B와 C의 상대적인 거리는 달라지는 게 없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처음에 0초일 때 A는 플러스 2m/s였고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돼 있었다 이것이고. 속력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잠깐 칸이 좁으니까. 그 다음에 1초인 순간 충돌을 했겠지? 충돌을 했어. 누구는 상관이 없을까 지금? 누가 충돌했을까 1초 때? A랑 B. 그렇죠. A와 B가 충돌을 했을 것이고 그럼 C는 난 모르겠어 하고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긴 조심해야 됩니다. 1초 충돌하고 났더니 A와 B가 2m/s로 멀어진다는 거지. 우리 좀 전에 문제 하나 풀었잖아. 둘이 2m/s로 멀어지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 기준점이 없으면 모른다는 거야. 근데 달리
C랑 B가 2m/s로 가까워진대. 근데 C는 멈춰 있잖아. 그럼 100% B가 얼마가 됐다는 뜻? 2m/s니까 정지한 C랑 2로 가까워지지. 근데 A랑 2로 멀어진다고? A는 뭐 했다? 평지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이쪽일 때 누구랑 누가 충돌했을까? B랑 C 충돌했어. 그럼 A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랬는데 정지한 A에 대해서 어때? 몇 m/s로 가까워집니까? 1m/s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B는 속력이 얼마? 마이너스 1이 돼야 A랑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 거 아니야? 거꾸로 돌아와요. 왼쪽으로 1로 가는 B에 대해서 C는 2m/s로 멀어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럼 C는 이렇게 된 거죠? 맞네.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여기서는 지금 B하고 C가 충돌한 거니까 이제 나머지 해결할 수 있어 없어? 해결할 수 있으니까 뭐 이거 그전에 또 뭐야? 운동량 보존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AB 운동량 보존 한 번, BC 운동량 보존 한 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가 나올까? MB, MC가 나오겠죠. 왜? A 질량 알려줬고 속도 다 알려줬잖아. 그럼 미지수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나올 거 아니야. 이거 구한 다음에 또 미지수가 이거 하나밖에 안 남잖아. 나올 거 아니야. 얘들아 운동량 보존 그대로 쓰면 되는 거야, 맞죠? 저 쓸 줄 알지 지금. 전과 후 다 써놨잖아 속력을. 그대로만 처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